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 소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소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남궁정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901억 2,909만 원이 증액된 3,500, 7,284만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846억 8,410만 원이 증액된 2,318억 6,306만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각종 배수지 건설 사업의 원인자 부담금 617억 2,650만 원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206억 4,157만 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54억 4,499만 원이 증액된 1,182억 97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일반 회계 전입금 16억 3,261만 원 및 공사 원인자 부담금 6억 원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32억 1,238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익적 수익과 4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2023년 상수도 경영평가 나등급으로 평가되어 인센티브로 2천만 원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수익과 지출 부분에 신규 직원 힐링 워크숍 개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 2억 원을 자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4,550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1,7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으로 2023년 8월 1심 결과 시의 일부 패소로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일부 패소가 확정되어 대법원 항소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종결된 사건으로 이에 대한 구상금 지급금 2억 8,400만 원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농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2024년 1월 21일 변경 대시에 따라 타익의 건설 보증금 및 시도비 보조 사업 수입으로 각각 4,741만 4천 원을 증액 반영. 팽성 이배수지 건설공사에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1억 원 배정으로 증액 반영. 인공지능 기반 상수도 관망 자율 운영체계 구축 용역에 2023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교부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원인자 부담금으로 국도 38호선 상수도 이설공사비 2억 원, 그리고 서탄 배수지 건설공사 20억 원,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132억 원, 기산 배수지 건설공사 59억 9,900만 원, 고덕 일반산업단지 2단계 공업용수 건설공사 403억 2,700만 원 등 5건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총
17억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2023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06억 4,1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금 수입으로 진이면 복남리 일원 노송수관로 교체공사의 도급사의 경영 악화로 사업 포기에 따른 타절 준공금으로 성금 반환금 1억 119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4억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예배비를 1억 61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가 증소된 국도 38호선 상수도 이설 공사비의 2억 원 반영,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의 경우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41억 6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한 청북 고령 용소공급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을 실시한 결과 반환금으로 14억 2,3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가 징수된 부분과 2023년 하반기 특별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 팽성 2배수지 시설비 35억 원 추가 반영, 서탄 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16억 5천만 원과 감리비 3억 5천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125억 원과 감리비 7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덕 일반 산업단지 2단계 공업용수 건설공사의 시설비 516억 4,472만 7천 원과 감리비 1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기능기반 상수도 관망 자율 운영체계 구축 용역비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덕곡배수지 계량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감리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한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집행잔액인 반환금으로 1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통복, 현덕, BTO,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추가 처리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6억 3,261만 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편성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50%인 36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38억 1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예배비로 편성된 6천만 원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고덕면 방충리 386-6번지 1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위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2023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2억 1,23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통북 공공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 추진에 따른 원평 14, 15통 주민권인 사항인 진입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공사의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자 사업의 행정 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현재 처리시설 부지로 편집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 중으로 보상비 총 60억 원 정도이나 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약 60%인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 반영하여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금년도 8월 착수 목표로 편입 토지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하여 7개동 일원 배수 설비 및 안중읍 금곡사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대하여 신규 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4,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하수관로 기술 진단에 따라 국비 내시분을 정산한 결과 감액 요인이 발생되어 시설비 3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덕면 방충리 386-6번지 1은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위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가 증설된 사업비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16억 4,499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조 자본예산 예비비인 내부 유보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자체 사업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편성된 사업비 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상하수 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보니까 21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세출 예산을 보니까 1위 추경 예산 하고 기정 예산 그 차액을 보니까 38억 2만 4천 원 정도로 24.46% 정도가 좀 증가가 됐고요. 일반회계에서 신규 편성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를 보니까 이제 세입 예산이 901억 909만 909만 9천 원 세입 예산이, 그래서 1위 추경 예산하고 기정 예산의 그 차액이 한 34.67% 정도 증가가 됐고요. 세출을 보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세입 예산과 같이 34.67% 금액도 똑같고요. 근데 신규 편성이 지금 특별회계 쪽에서 신규 편성이 15건이 있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걸 본 예산 쪽에 담지 않고 추경 쪽에다가 담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우리 2000년 초에 네. 장당 통보 현덕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민자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영비에 폐기물 별도로 슬러지 처리비가 있는데 에코로 들어가면서 그 차액 발생분 16억 정도, 16억 조금 넘게 일반회계에서 그 본예산에 지원 안 해준 걸 이번에 추경에 좀 저희한테 전입금이 돼서 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2천만 원은 그 경영평가해서 그 2천만 원 포상금으로 된 거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901억 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거는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서 올해 징수 가능한 부분을 저 우리 그 지금 상수도 배수지 건설을 했는데 좀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원인자 부담금을 전액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34.7% 정도 지금 늘어난 거로 좀 그렇게 지금 계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로 보면 1쪽이고요.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이제 52페이지입니다. 국도 38호선 상수도 시설 이설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이제 2억이 이번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그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고덕 신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제 오성 IC까지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아마 이 지금 그 상수도 시설 이설비가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또 하나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제 그 38호선만 국도 38호선만 놓고 보면 화양지구 또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안중 5거리까지 확장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그때도 지금과 같은 또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안중 5거리에서 고성 IC까지가 확장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6차선으로 오다가 중간에 4차선으로 좁아지고 다시 6차선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가다 보면 이 상수도 이설 작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이상이 없나요? 지금 저 의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도로상에 이 상수도관 송수관로 매설이 조금 어렵고 불가능할 때는 별도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묻는 방법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 4차선 이게 6차선으로 이제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안중 5거리까지 화양지구에서 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고덕에서 또 오성 IC까지가 이제 6차선으로 확장돼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다가 중간에 줄어들어요. 안중 5거리에서 그 지금 오성 IC까지가. 그렇다 보면 이 상수도관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넓어지게 오다가 다시 좁아져서 오다가 다시 넓어지는 또 상황으로 가다 보면 이 이설 작업에 좀 문제점들이 좀 발생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설할 때 지금 6차선은 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4차선에는 좀 지하매설물이 많았을 경우 별도로 이 수도용지를 매입을 해서 이 지금 매설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다는 거죠. 그 예, 확장 같이는 계획에 해야 되는데 상관없이. 이제 시기상 이 별도로 추가 안전 수도용지를 매입을 해서 하면 시간은 조금 아마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계획 좀 나중에 좀 과장님 좀 별도로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사업 설명서 4쪽에 보면 그 예산안 52페이지요. 노급 배수관 교체 공사. 이런 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서부지역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이 되는 데들이 많아요. 이제 한 차선을 타절해 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전체 도로를 2차선을 갖다가 이제 뭐 포장을 하면 괜찮은데 한쪽만 이제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시골 마을 같은데 2차선이 아닌
한 차선으로 돼 있는 데를 중간에 타절을 해서 관을 붓다 보면 거기만 좀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포장만 하다 보면 포장을 당시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시점이 지나면 그 타절했던 그 양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도로가 이게 뽀개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고기만 떼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않고 시골 마을 같은 데는 그 지금 관로 가는 그 부분만 지금 이제 타절을 해서 묶다 보니까 이게 그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고 또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벌어져 가지고 또 전체를 또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 낭비가 오는데 이걸 꼭 고기만 땜빵을 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처음부터 그냥 다 땜빵을 해줘야 전체를 포장을 해줘야 그런 현상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야 또 예산도 낭비가 덜 되고요. 물론 상하수사업소 쪽만 놓고 보면 뭐 예산이 덜 들겠지만 어차피 아까 마냥 그런 현상이 나오면 면사무소나 또 출장소에서 포장을 하다 보면 전체 세비에서 놓고 보면 또 이게 그 세비가 낭비가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상하수도 시설을 하고서 저희가 이제 매설한 부분만 포장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도둑물차기나 할 시골 때 동네 가면 최소 거의 다 있는데. 저기 그 저희가 이제 이 깬자리 폭만이 아니고 한 차선은 기본적으로는 저 도로굴착일 때 그 2차선일 땐 그래요. 예. 2차선일 땐 거의 그러는데 동네 같은 데는 2차선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 전체에 대한 포장은 저기 다 하고 있고 그럼 근데 끝나고? 이제 깬자리를 다 걷어내지 않고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조금 유지관리 향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그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서 그 전면 해서 이 향후에 이 차량 통행이나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런 장소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장을 하셔야 된다는 지금 답변으로 보면 해야 된다는 거니까 하실 거라고 믿고. 제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은 지금 아까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그 포장폭만큼만 복구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로 부분에다가 간 관로가 문제되는데요. 그건 대부분 급수 공사를 좀 할 때 한 부분이고요. 그런 건 아마 제가 알기로 4년, 5년 아마 됐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공사를 하진 않습니다. 최근 했는지 그 시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전에 최근에 했던 예 그럴 겁니다. 분들이 지금 상당히 시골 같은 데는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제가 이따가 끝나고 따로 좀 거기 장소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그 지금 기산 배수지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산 배수지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전체 공고를 그 7공고로 나눠서 지금 그 시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5공고까지는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 6공고는 그 지금 이제 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고요. 이 8공고는 우선 하양지구에 먼저 그 급수 공급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8공고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수지는 거기 항해청 현덕지구라든지 그 원인자 부담금 납부할 때가 사업이 지연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는 조금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기를 조절을 해가면서 그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초등학교 그 뒤에서 들어가는 저 진입로 부분은 계획도로로 예정대로 가는 거죠? 예, 진입도로 계획이 소로가 2개 노선이 있거든요. 예, 예. 횡단도로 쪽으로 하나, 가사초 쪽으로 하나 그래서 2개가 있는데 병행해서 같이 갈 겁니다. 그거는. 같이 가는 건 시설물에 예. 대한 도로가 아니고 계획도로로 가는 거 예, 맞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25쪽 예산안 페이지 99쪽인데 지금 BTO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수 슬러지 처리 비용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본래 작년 대비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그 추가 하수 슬러지 그 저희가 이제 그 민간 투자하면서 책정된 금액하고 에코로 들어가면서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하는 건데요. 그 해마다 보통 한 16억에서 2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지만 차액을 그 슬러지비로 저 에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저 전입금 받은 부분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일반 PTO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던 이 슬러지들이 예, 전에는 그 녹색토로 들어가면서 예. 가격 단가가 좀 낮게 들어갔었는데 예. 이게 이제 에코가 들어오면서 통합 단가로 가고 거기 협약에 의해서 사실은 녹색토로 충분히 가도 되는 거를 지금 이제 고덕 하수 처리장으로 에코로 들어가다 보니까 통합 단가가 높아서 그거에 대한 그 차액을 지금 자연순환가에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쪽으로 줬던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금액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이제 금액적으로도 조금 그 전에 처리했던 비용보다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그 뭐 에코의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제 물량 지난번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량들이 에코에서 다 소화를 못하는 금액들이 지금 그 저기 물량들이 지금 발생이 돼서 우리가 이제 압놀박스에다가 저희가 그때 쌓아놨다가 나중에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녹색토로 내보내는 게 어떠냐 남는 그 슬러지에 한해서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 에코로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뭐 며칠 저기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에코에 저희가 이 공공하수 처리실에서 발생되는 거는 100%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 조금 일시적으로 좀 더 나올 때는 아마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일시적인 게 부분입니다. 아니고 지금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지금 PTO 사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수 처리 그 량이 있고요. 그쪽에 소화하는 양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감안을 좀 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다든가 점검하는 날짜가 나온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다 보면 그 양만큼을 못 처리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연 설명드리면은 네. 이제 그때 에코가 지금 수입 보수를 어느 정도 하느라고요. 예. 그때 일부 저희가 녹색토로 나간 거고요. 현재는 전량 에코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예,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본래는 녹색토로 못 나가게 협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에 다 에코로 나갈 처리하게 돼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네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더라도 이제 그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토로 나가게끔 협의는 돼 있다는 건가요? 아, 에코로 좀 들어가는 거 전량 협약이 돼 있는 거고요. 예, 예. 이제 에코 센터가 문제가 없는 한 뭐 계속 저희가 내 말은 문제가 파생됐을 네. 때도 사실은 협약서만 놓고 보면 바깥에는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이제 에코로 못 그죠? 나갈 네, 경우에는 네. 뭐 녹색토로 그럴 나가야 땐 가능하다는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37쪽에 한번 좀 볼게요. 지금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와 민간투자사업 진입로개설공사가 지금 그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하고 39쪽에 있는 신대 14, 15통 1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그 제안 설명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 이행했는데 조금 지연되고요. 이게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엄평 14통, 15통 건의 사업인데 일부 지연돼서 사업비가 올해 지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인가라든지 또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47쪽에 보면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 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공사비들은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화양지구 쪽에서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이죠. 하양지구에서 납부하는 원인자 부담금. 그 금액이죠. 예, 예. 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좀 적어놨으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그냥 와서 좀 물어본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잠깐 얘기 좀 아까 저기 39페이지, 37페이지요. 하수가 쪽 보면은 지금 그 통복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요거하고 지금 신대동 14, 15통 이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두 가지 건이잖아요. 도로가. 요거는 하나 이제 14통, 15통은 주민 수건 사업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군데 다 군데 지금 7억하고 이게 양쪽에 지금 다 이 감액이 됐거든요. 네.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본 예산이 지금 12월 달에 편성돼서 지금 지금 3월 달 1차 추경인데 여기서 감액된 데는 3개월인데 그 3개월 3, 4개월 터울의 그 행정 절차의 그 계획을 인지를 못 했나요? 저희가 지금 진입도로하고 14, 15통 도로는 저희가 그 실시에 인가까지 한 9월이나 10월이나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용역비를 갖다가 보상비를 그 처리장 보상비를 좀 10억 정도 저희가 또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시켜 가지고 저 처리장 보상비가 좀 저희가- 결론은 예. 지금 이 통복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딜레이 됐다 그 얘기 아니? 그 저희가 3월에 그 개구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제 거기 보상이 좀 빨리 가야 저희가 사업 추진이 정상 추진될 것 같아가지고 좀 사업비를 좀 감액시키고 좀 보상비로 좀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계된 사업인데 예. 이게 지금 4개월 만에 이런 파악이 안 돼서 본 예산 편성했다가 감액을 해서 다 연계 사업까지 다 감액한다는 게 이게 네. 과연 사업 예측이 그렇게 못하나 좀 제가 지금 그래서 좀 궁금해서 예, 예. 질의 좀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예, 아 예, 예, 예. 지금 우리 하숙과장님이 저 개구리라고 지금 했는데 보호종입니다. 수원개구리, 금개구리 이게 서식지가 저희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 부지에 거기가 보호종이 있어서 좀 그 서식지를 좀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 하천 주변 일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거를 예측을 못 하셔가지고 그게 좀 생겨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이 딜레이 됐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김영주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전은 강정호 의원님이 다 이제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는데 거기 13페이지 사업 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는데 여기 브랜시티 배수지 건설공사가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510억 8천에서 우리 이번에 추경이 132억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 브랜시티의 일반 산업단지 그 수돗물 안정적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지금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같이 혹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원래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바로 밑에 있는 배수지는 거기에 예. 도일동 끄트머리가 산 높은 데 있고요. 가압장 그 브레인시티 낮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에 지도 우리가 현황 그 관련 사진이 있는데 검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어, 그 그래서- 칼라로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이게 가압장하고 지금 배수지가 붙어 있는 걸로 지금 사진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성균관대학이 아니라 카이스트 대학 둘 부지맨 그 우측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배수지도 가압장하고 붙어 있나 한번 거의 근거리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게. 근거리에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원인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원인자는 도시공사하고 중흥건설 SBC인가요? 여기 어디예요? 원인자들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입니다. 그리고 평택도시공사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예요. 예, 예. 여기에 이렇게 중흥건설이라는 건설도 들어있길래 원인자에 중흥건설도 들어가나 하고 그거는 지금 원인자는 그 협약은 금융 중앙하고는 안 했고요. 예.
우리 브레인시- 도시공사하고 예.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라고 그 SPC 그 회사하고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럼 원인자는 두 예. 대네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평택시에 정수장이 몇 개가 있어요? 네, 2개가 있습니다. 정수장 어디 저기 송탄 저기 진이에 있는 거하고 예. 유천동에 유천정수장 2개가 있습니다. 유천 정수장. 예. 그리고 배수지는 몇 개 있어요? 배수지는 지금 10개 있습니다. 10개. 예. 지금 배수지는 전 지대가 높아요. 조금만 해고고 배수지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체류 시간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 시민한테 가가하고 급수 공급했는데 지장 없이 보통 이 환경부 기준은 12시간입니다. 배수지 네. 체류 시간. 근데 저희는 이 광역상수도가 말단에서 이 팔당에서 와서 저희가 말단이기 때문에 18시간 기준으로 배수지를 거의 건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장은 몇 개 있습니까? 가압장 네 개 있습니다. 4개. 예. 이게 지금 그 정상적으로 운영은 다 가동되는 걸 해마다 이걸 점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에 법적으로 뭐 안전 점검이나 진단 이런 거를 그 법적으로 다 지금 진행을 해서 문제 없이 사용하는데 문제 없이 지금 조치를 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인가에 갑자기 가뭄 대비해가지고 가압장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우리 평택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이걸 관리 감독을 안 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심각하게 됐었는데 해마다 이거는 관리 감독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이 수압이 예. 일반 가정까지 이 공급이 가능한 수압이 와서 이제 이 공급이 돼서 가압장을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이 가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압장을 다 정상 가동하게 해놔서 이 시민에게 이 급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관리 감독 좀 해주시고 또 정수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평택시에는 송탄 정수장하고 유천 정수장하고 2개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상수도 그 진이천 그 상류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제 해지를 해야 되게 되면 송탄 정수장을 폐쇄 순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평택시 63만이 먹는 물 중에 송탄 정수장하고 유천 정수장 두 가운데인데 이걸 하나를 폐쇄를 하게 되면 대체가 이제 뭐 삼성에서 오는 그 공업 용수 원수를 뭐 우리 그 평택 시민한테 돌려주고 그 삼성에서 쓰는 용수 필요한 용수는 해수 담수화해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삼성 그 고덕산단 삼성전자에 네. 그 공업용수가 지금 이제 그 추가까지 하면 47만 톤입니다. 47만 지금 톤. 현재 현재는 22만 톤 들어오고 있고요. 예. 25만 톤을 지금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관로나 이런 걸 하고 있고 이 지금 진이 이제 그 송탄 진이 상수원보호 해제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 이제 그 환경부나 국토부에 요구해서 그 대체 수원을 우리 평택 도시개발이나 각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5만 톤을 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의 해수 담수화가 이 공업용수로 쓸 수 있게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끝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의원님이 알고 계신 거를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장 이제 닥쳐가지고 이게 시민들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탄 정수장이 폐쇄되는데 지금 현재 송탄 정수장에서 일일 생산량이 얼마죠? 저희가 시설 용량은 예,
15,000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간 그 일 생산량으로 보면 예. 11,000에서 12,000톤 생산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예. 12,000톤. 그러면 유천 정수장은요? 유천 정수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 용량 15,000톤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생산하는 거는 12,000 정도. 지금 평균 잡아서 저기고요. 조금 때에 따라서는 있는데 시설물 유지 보수나 이런 개량 공사할 때 일부 그 취수가 안 되는 부분, 생산이 안 되는 부분까지 평균을 잡다 보니까 12,000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뭐 이제 폐지 순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평택시가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비교 견학을 광양에 아마 저 과장님하고도 같이 갔다 왔지만 해수 담수화 시설도 저희들이 이제 미리 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거기 역시 하루에 3만 톤을 하는데 뭐 사업비는 뭐 한 39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대비를 해서 이런 시설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갖출 수 있는 이런 그 시민 홍보도 해야 되고 시설도 갖춰야 될 그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상하수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 해수 담수화를 해서 공업용수로 지금 예.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을 올 9월 달까지 합니다. 예. 최종적으로 하고 그 15만 톤 정도에 대해서 그 정수장이나 이거를 해서 지금 그 빠르면 28년에서 30년까지 이 해수 담수화 정수장을 줘서 이 공업용수로 쓰던 생활용수로 쓰던 그거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탄 정수장 폐쇄 수로로 간다고 하면 무슨 삼성전자에 오는 원수물을 우리가 이용해서 2040년도까지는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시 집행부한테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전해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40년도까지는 걱정이 없는데 2040년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까지도 그 상하수도에서는 이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대책을 끊임없이 이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생활용수로 예. 배분량이 44만 우리 자체 정상 예. 포함해서 44만 44만 4천 톤입니다. 예. 이 44만 4천 톤은 실질적으로 이 저희 인구로 나눴을 때 한 100만에서 120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럼 문제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향후에 저희가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 이 물하고 전기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추가로 지금 우리 지인이 상수원부고요 해제 관련해서 15만 톤을 추가로 지금 네. 확보하는 거로 다 협의가 되고 지금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이제 변경할 때 한 60만 톤 배분량을 갖고 저희가 지금 할 계획이 있어서 뭐 40년 이후에도 저 기본적인 기간에는 이 저희 용수 공급에는 생활 용수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로 지금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국장님 뭐 이제 말씀을 들으면 뭐 앞으로 저 무리 없이 우리 평택 시민이 물 공급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거든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우리 평택 시민이 물 때문에 어떤 소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까지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위원입니다. 그 상하수도 사업소 전체 예산이 특별하게 포함해서 3,694억이에요. 2조 5천억 대비해 보면 14.67%, 상당히 그래도 비중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예산과는 다르게 거의 땅 속에 투입되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관리 감독하시고 정산을 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 이거 보면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41억 6천만 원이 추경에 이제 올라온 것은 본 예산에 다 반영을 하지 못해서 올라온 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예산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산출 내역들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은 이 가예산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이제 입찰하기 전 예산 편성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1년마다 그 단위 메다당 공사비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급수공사도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전국 통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까? 단가는 좀 틀리는데 그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가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그 단가 산정이 전체 예산에 반영되는 그 비율이 이 예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용역도 잘 업체 선정도 잘 해야 될 것이고 선정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봐도 한 14개 정도의 사업 대상지가 있어요. 이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이제 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2억 4천만 원이었잖아요. 본 예산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예산 편성이 되면 사업 대상지가 14곳이면 본 예산에서 11곳의 이제 대상지였어요. 그러면 11곳 대상지를 한 번에 한 곳에 입찰을 줍니까? 아니면은 대상지별로 입찰을 줍니까? 대상지별 단위 사업별로 별도로 예산은 이제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아마 그 업체를 그러면은 따로 선정을 합니다. 입찰 업체가 11개가 되는 겁니까? 11개 같은 입찰 아닙니다. 따로따로 선정자는 다. 없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뭐 11개 같이 나올 수 업체가 될 있습니까? 수도 있고요. 혹시 그 입찰 볼 때 두 개 업체가 또 저 두 개의 곳을 또 한 사람이 입찰 봐서 선정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때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입찰하는데 뭐 담합 가능성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거는 경기도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그거보다도 지금 저희가 이 공고를 해놓으면 업체에서 입찰을 참가를 할 때 예가를 선정을 합니다. 그 저기 답인들은 나오는 걸 가지고 예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합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의 그 표준 예산안이 잘 나와야 되겠다. 그 마음은 계속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일부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적사항 같지는 않고요. 이제 표현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13페이지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추경에 132억이고 원래 총 사업비가 515억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집행률 표현을 할 때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률을 이제 표기들을 좀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1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예산 집행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좀 쉬울 텐데 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예산 현액 집행률이 지금 1.5%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 예산 태운 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한 거를 여기다 넣다 보니까 1.5%인데 실제는 예상 집행률이 이게 아니잖아요. 전체 총 사업비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사실은 표기가 일부는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됐어요? 현재 지금 배수지하고 가압장에 구조물은 설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네. 관로도 지금 한 80% 정도 매달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기 확보액이 4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다 집행을 거의 다 한 건가요? 지금 그 이제 그런 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률도 기재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줄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 예산 대비 현재까지의 집행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는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소장님께서 간부회의 들어가셔서라도 이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표기할 때에는 예산 집행 표기할 때에는 일정 부분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그 기하 확보된 예산이 지금 345억 정도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집행을 보면 한 70억 정도 됐고요. 170. 예, 80억은 그 전년도까지 한 걸 올해 계속으로 반 넘어와서 정도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대비하면 집행된 게 한 반 정도 50% 정도라고 보면 아니 되는 저기 거죠. 345억에 270억이니까 한 80% 정도는 아니지. 집행됐다고. 아니 이제 앞으로 향후 투자액이 있잖아요. 향후 그럼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체 네. 사업비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확보가 돼서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표기가 좀 필요하겠더라. 그러면 지금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 공사가 515억이 필요한데 얼마를 투입하셨어요? 총 지금 현재까지 비용 지급을 한 게 지금 270억. 270억. 예, 그러면 지출. 50% 정도라는 말씀.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의원님 그 의견 주신 대로 예. 이 사업계획서에 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기산 검토해서 배수지 표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산 배수지 건설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1,586억이 투입되는데 지금 기 확보액이 534억.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94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단순히 여러분들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재 예산이 본 예산하고 추경에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비 집행한 금액만 지금 여기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9%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1,586억 중에서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전체? 현재 본 예산 뭐 다 포함해서? 아니 86억은 86억이 아니라 1,586억 중에서 기 확보를 해서 집행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본 예산 세우고 추경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집행을 했냐는 얘기지. 그 집행률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투자 904억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예산 집행률이 나와줘야 되겠다. 예상 집행률이 되든 뭐가 됐든 그렇죠? 예. 그럼 현재 기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전체 예산 빼고 어느 정도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올 본예산까지 저희가 그 612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고요. 네. 그 중에 그 480억에서 495억 500억 정도는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500억 정도. 예. 그러면은 한 3분의 1 정도, 33%, 35% 정도는 지금 예, 현재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돼서 그 정도. 그러니까 전체 공정에서도 한 30%, 33% 정도 집행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액수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12.9%가 아니라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률이 아니라 그거는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률을 체크할 때에는 현액에 대한 집행률 또 총 사업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이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본 예산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각 부서마다 이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항상 변동이 생기잖아요. 변동이 생기는데 그거를 변동된 사항을 그 다음에 예산서에 담을 때나 이럴 때는 그걸 그냥 추가된 금액을 그냥 담아오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그 당해년도의 예산만 반영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률 다 틀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 자체는 저희 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가 반영이 돼 버리고 금년도에 저기 세운 예산만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 사업비는 계속 처음에 최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도 거의 뭐 한 30% 이상 막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게 그냥 계속 이 저희 예산서에는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하수도 사업소의 뿐만이 아니라 전 평택시 전체 부서의 계속 사업에 대한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총 사업비에 얼마나 집행이 됐고 이번 편성된 추경이든 아니면 본 예산이든 이 금액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계속비 사업이라면 금년도 예산만 세워놓고 총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저희가 승인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반영해가지고 이 예산서 만드실 때는 정확하게 총 사업비 그거의 변동률을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알고 그거에 따라서는 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예산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서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작성 방법을 좀 강구해서 다음 정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더 제하시면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어요? 예, 작년에 그 나등급 받아서 포상금으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 포상금은 어디서 지급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그 전입금을 줘서 네. 저희 직원 그 힐링이나 워크숍에 개최비로 지금 2천만 원을 예,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쯤 집행하실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은 요번 달 말에 좀 이달 말. 지금 28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빨리 집행을 하는 사유는 저희가 또 이 경년제로 상수도 하수도 경영평가를 합니다. 올해 그 3월부터 7월까지 하수도에 대한 그 경영평가가 있어서 조금 그 직원들 그 워크숍이나 저기 이 역량 강화나 이런 거를 해서 그 평가 대비해서 좀 일찍 서둘러서 계획을 지금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포상금을 일단 지급을 받았다는 내용은 그만큼 상하수 사업소에서 그 소장님이야 각 과장님들 뭐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잖아요. 네, 열심히. 예,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인 도비 매칭비 도시비 매칭비죠? 도비만 있는 건가요? 예, 도비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량 지원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연초에 저희가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제출해 달라고 신청하라고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저기 민간 주택 쪽이죠? 아니요, 일반 주택도 많이 있고요. 공동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옵니다. 공동주택에도 20년 이상 된 이 사업비를-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20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이게. 저희가 작년도 보면은 미리 예약 가서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세운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최고 상위 클래스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농무를 없애는 이런 사업인데 배관을 어디서 어디까지 교체를 합니까? 두 가지 사업입니다. 공동 배관하고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공동 배관은 세대당 60만 원씩 드리고요. 그리고 세대 내부 배관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세대당 어느 정도 금액이? 그 면적에 따라 틀리는데 면적이 작으면은 거의 100%고요. 면적이 크면 자부담 한 없이? 90% 정도까지.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다. 크면은 10% 정도 어느 들어간다고. 정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최대한 150만 원까지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관 교체하는 비용은 다 되는데 장판이라든가 그러니까 벽지라든가 이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선뜻 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정수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뭐 배관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옛날에 한때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검증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잘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네? 뭔 노래? 그 순세계 잉여금이 206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해 그 불용 금액이지 않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남아서 돈이 이월된 거잖아요. 뭐 일부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수입에 저희가 미처 예산 편성 못하고 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까지 다 정산을 한 결과 206억 정도 좀 상수도 특별하게서 좀 발생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서탄 지역의 공사 부담금 수입이 지금 61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징수가 됐어요? 100% 다 징수가 된 금액인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예, 예, 예. 서탄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하북 산단하고 서탄 일반 산단 사업 대상지가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네. 서탄 일반 산단, 삼성 웨스토리,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하북 산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오는 거는 서탄 일반 산업 단지에서만 지금 원인자 부담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금액상 어느 정도? 지금 그 서탄 배수지가 원인자 부담금 그 건설공사인데요. 총 그 사업비가 그 349억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350억인데 350억. 저희가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은 350억 중에 지금 77억 정도 지금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올해 20억 포함 올해 20억 원인자 부담금 부과해서 받아들이면 한 77억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징수할 금액은 그 정도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예, 향후 그 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할 게 한 272억 정도 지금 추가로 더 징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이 한 206억 정도가 있고 그런데 일반 회계 전입금을 좀 이렇게 금액 예산 금액을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원인자 부담금 받은 거는 회계를 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만 쓰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가 그 일반 그 상하수도가 마찬가지고 국도비를 받았을 때 매칭 비율 이런 거를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거지 저희가 뭐 이 원인자 부담금 받는 데에 대해서도 별도로 일반 회계에서는 전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 사업소는 특별회계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특별회계로다가 수입 지출에 대한 이 예산을 맞춰 나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일반 회계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그 반입 그 환수 그러니까 감납률은 몇 프로나 돼요? 연간 쓰는 비용에 일반 일반 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만 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희가 그 이 각종 국도비 그 신규 사업이나 공모 사업에 되면 저희가 그 상하수도 공기업이 현실화율이 낮고 예산을 활용을 할 수 없어 일반에게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시키는 그 정도지 저희가 뭐 지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85, 6% 정도 현실화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상하수도 사업소는 그 금전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일반에게 자금을 끌어다 쓰고 그거는 아니고요. 국도비 매칭 비율만 주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자체 사업은 일원도 안 줘요. 일반에게서 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지금 기존의 유지 관리 예산에는 무조건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 다음 연도로 저기로 사업을 추진을 2월 시킵니다. 이제 올해 몇 월 달부터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죠?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로 7월 저 작년 7월 1일부로 1차 저기 됐고요. 2차로 올해 7월, 3차로 내년 25년 7월 이렇게 3차로 그러면 월 그 인상분에 대한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상으로. 그뭐 누가 계산해 보셨나? 지금 저 혹시 관리까지 그 해봤어요? 예, 23년도에 734억 정도 되고요. 24년도에 한 예상치가 754억에서 한 20억 정도 차이. 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별 예, 말씀? 연간. 연간 20억 정도. 20억에서 25억 정도 이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수도 요금 인상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뭐 누수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평택시에서는. 누수, 상수도. 수돗물 누수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아니, 상수도 누수는 계속 보고 있듯이 1년에 한 700건 정도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아니 뭐 생각됩니다. 조이트 이탈 뭐 이런 부분에서 누수되는 거 말고 그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다른 없죠. 부분. 지금 저희가 이제 유수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유수율이 지금 94, 5% 정도 됩니다. 그 수자원공사에서 100을 받아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5% 정도는 지금 그 요금책에서 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그 요금은 다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금 체계에 딱 검침량에 의해서 지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뭐 뉴스가 많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추가로 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량기 이전에 뭐 이제 누수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고치는데 만약에 계량기 이후에 집에 수돗물을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면 각 가정마다 누수가 발생됐다고 보고 개인 자부담으로 이렇게 고치면 저희가 공사비를 이제 청구를 하면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영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축하를 드리고 어쨌든 그 미수금 있잖아요. 상하수도의 미수금 그거를 빨리 그 희소를 할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진짜 어려워서 뭐 못 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계획적으로 뭐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안 하는 이런 그 뭐 회사나 개인 가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징수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 4회 이상 그 요금을 체납됐을 때
이 단수 조치까지 강하게 좀 해서 이 징수될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계속 그것도 지속됐을 때 재산 이 파악해서 압류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예, 손학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는 저희 평택시 공기업으로서 특별 회계 예산 편성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이 특별 회계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제 사업 목적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제 필요해서 편성을 하시는데 이제 따져보면 이제 이 상하수 사업소는 사업 수익이 영업 수익이나 여러 자본 예산, 자본적 수입 여러 가지 이제 수입이 발생이 돼요. 수도든 하수든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더 예산 편성할 때 더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사업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너무 안일하게 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편성을 너무 안일하게 하게 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까도 손학명 부위원님이 얘기해서 여러 가지 잘 운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포상도 받고 더더욱 더 면밀하게 좀 하시기를 이제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 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안중 출장소, 송탄 출장소,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